질러진 거야. 아이고. 반갑습니다. 12월 12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지냈어요? 못 지냈죠. 왜요? 명예이 없는데 어떻게 잘 지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영혼이 없었죠? 제가 제가 뭐 이거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잠깐 눈팅을 했었거든요. 네. 잘한다는 얘기가 많던데. 재미없다. 재미는 재미없다고 뭐. 돌아오라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뭐 그래도 먹을 평소에 욕이니까요. 민트의 실제 모습보다는 한 200배 재밌었습니다. 실제는 실치고 실제는 재밌는 스타일 아니잖아. 진지한 스타일이잖아. 괜찮은데요? 실제 캐릭터. 괜찮은데. 재미없는 사람 특 자기가 재밌는 줄 알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3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네. 금요일 날 돌아왔는데 여기 시장이 그래도 좋아서 다행입니다. 1.3% 상승 4,164, 코스닥은 0.2% 상승 936.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오프닝 벨 때보다 훨씬 더 좀 낮습니다. 네. 오프닝 벨 때는 한 0.6 정도 올랐었는데 그거보다 2배 더 올라서 4,164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자, 두 분 한번 모셔 볼까요? 예. 범성공자 장우진 작가님 그리고 반도체 아저씨 김장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왠지 어제 공자님은 네. 두려워하지 말라. 뭐 쫄지 말라. 쫄지 말라. 쫄지 마. 이런 거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오늘 딱 정확하게 시장이 또 올랐네요. 그래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한번 코멘트 들어볼까요? 뭐 쫄지마 연장선으로 그대로 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프닝 벨 가서 그때 얘기했었어요. 잠깐 이제 시장 동향이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좀 전환될 것 같은 느낌도 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오늘 시장을 보면 일단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중심으로 저금이 좀 옮겨가는 모습이 나왔고 아직 장 마감이 안 됐으니까 정확한 수급은 안 나오긴 했을 텐데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를 순매도한 거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선물 쪽에서 지금 거의 1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선물 쪽에서 끌어올리다 보니까 금투가 현물을 선매수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어떻게 보면 현물을 지금 끌어올리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현물을 내리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이제 보시는 거고, 지금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포지션 쌓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첫날부터 외국인이 지금 포지션 선물에서 쌓고 있다. 웨스트 포지션 쌓고 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시장을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단언할 수 있는 거. 진짜 단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QE가 나오면 주식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예요. QE? 네, 양적 완화가 나오면 주식은 무조건 사는 게 맞아요. QE. 네, QE. 네. QE. 그렇죠. 오케이. QE. 근데 나오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 쫄지 마라고 한 것도. 쫄지 마. 근데 이제 대규모 양적 완화를 정말 연준에서 대놓고 얘기한다. 그러면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죠. 그때 2008년이나 뭐 2020년이나 이런 것처럼 무조건 사야 되는 거고 지금 보면 QE는 아니야. QE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연준이. 네. 네. QE지만 QE는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있죠. QE 아니야. 그냥 단기 국채 사주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나 너 사랑 안 해. 이러는데 잘해주잖아.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유동성에서 이슈가 되는 건 다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동성 이슈, 뭐 CDS 이슈 이런 게 있었던 건 결국 네. 보면 돈이 부족하면 회사가 망하거든요. 근데 제가 2020년에 뼈저리게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때 2020년에 실적은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생각해 보면 다 상가가 다 막혀 있고 셧다운이 돼 있는 상태에서 뭐가 되겠어요? 경제 활동이 돌아가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 기업들이 대량 양산이 됐어요. 왜? 돈을 풀어주니까. 그럼 지금 보면 돈을 QE를 통해서 단기 국채를 사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급금 준비금이 풀리면서 은행들이 쓸 돈이 생기죠. 그렇죠. 이러면 은행들이 기업들이 망하게끔 두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부가 이렇게 트럼프가 이렇게 눈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뜨고 이렇게 부릅뜨고 보는 상태에서 기업들을 압박할 수 없을 거다. 그러면 망하지가 않아요. 네. 기업들이 망하지 않는다는 건 신용위기라는 게 지금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풀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수용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네 라는 거죠. 급등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유동성에 대한 이슈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잘 고르기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걸 쫓아가지 않고 미리 기다리기만 하면
그냥 뭐 1% 2%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하이브 그런 같은 거, 네, 그런 장이 될 수 있다. API 같은 거, 네, 글로비스 같은 거.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도곡동 형님께서 네. 우리 집 개 이름도 또람프에서 QE로 바꿨다. 그런 의견 또. QE가 좋네. 예, QE. 알겠습니다. 김장일 본부장님 오늘 장 코멘트 들어보자. 지금 QE 연장선사로 준비한 게 딱 그거예요. 네. 페이지 4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 4페이지. 빠르지가 않네. 요게 기다림의 미학이라고요. 예. 지연. 너무 그렇게 급하게. 지금 반도체- 공자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막 뭐 하려고 그러지. 근데 나도 마시라고. 텀을 뒀잖아. 예? 그러니까요. 예. 기다림의 미학. 천천히. 오케이. 예. 지금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시장은 사실상 QE나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낙관적인 견해예요. 그래서 미국이 안 빠지고 있는 핵심적인 거거든요. 사실상 QE다. QE라고 선언은 안 했지만 이게 매우 중요해요. 뭐 사실상 QE는 뭐고 실제 QE는 뭐야? 그래서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실제 QE는 지금 말한 것처럼 코로나 때, 금융위기 때 그냥 자산 시장이 망가지니까 부양하겠어라고 들이다 들어간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아까 뭐 망가지고 하는 거 살려내는 건데 그거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선언할 가능성은 아직은 높아 보이지 없죠, 않아요. 지금. 네. 사실상. 그런데 발표한 게 RMP라고 했죠. RMP. 기억나세요? 또 이상한 거 갖고 왔네. 아니야, 이거 본인이 없을 때였어요. 본인이 없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가르쳐 드리라고. RMP라고 은행이 지급준비금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원래대로 복구를 해준다. 그 RMP, Reserve Management Purchase라 해가지고 은행이 QT 이후에 지급준비금 복원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페드가 1년 단기채를 매입하고 그 돈을 이제 줘가지고 은행이 이거를 복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QE하고 다른 게 뭐야? 이렇게 얘기 나온 거지. 근데 이거는 QE는 장기채로 해갖고 완전히 부응하는 건데 이거는 단기채를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QE는 아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면 말이지 과거에도 QE 같은 이런 걸 한 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월 600억 달러를 QT 종료 후에 바로 금리 인하하고 나서 이 단기채 매입을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이번에도 QT 종료하고 금리 인하 3번 하고 바로 예상보다 더 빨리 규모가 크진 않지만 비슷하게 했어요. 좋아요. 그러면 그때랑 다른 게 뭐 있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시장에 대한 단기가 이게 확 빠지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신뢰를 갖는 거예요.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이거 자칫하면은 QE를 인정하면은 인플레 기대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인플레가 되면 금리 인하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절묘하게 균형을 잡으려는 페드의 QE 아니라는 강조인데 실제는 사실상 양적 완화에 준하기 때문에 바닥은 지쳐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PD님이 요거 글을 띄워주셨는데 네. 기계가 말을 안 들을 수 있으니까 화면이 안 나와도 제발 그냥 얘기를 하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땡땡땡. QE 사실상 QE. 사실상 QE로 예, 사실상 QE. 네. 근데 이제 또 저 조이2 님께서 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김장일 본부장님한테 장기채 금리가 안 빠지는 걸 보니까 QE는 아닌 듯하다라는 맞아요. 또 QE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야. 어. 그럼 맞지 원칙적으로 장기채가 안 빠지면 좀 빠지긴 하지만 단기채는 덜 빠지잖아요. 어제로도 장기채가 빠지는 건 아니지. 장기채는 빠지기가 쉽지 않죠. 그건 쉽지가 않지. 지금 장기채 금리 내려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장기채 금리를 일부러 단기채 사가지고 단기채 금리 내려놓고 장기채 금리는 유지하고 있는데 네. 일단 장기채 금리가 안 내려와야 되는 이유 하나. 첫 번째, GDP 성장률을 높였잖아요. 네. 장기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지금 봤는데 성장률이 만약 여기서 10년물에 30% 내려오잖아요. 그럼 성장률 꺾이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들어간다고 걱정할 수 그렇지. 있어요. 가격은 떨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장기채가 내려오면 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연준제에서도 지금 장기채 금리를 빠르게 내리는 것들을 원하지 않아요. 장기채 금리가 빠르게 내려올 거라고 지금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네. 일단은 3시 30분이 돼서 땡땡땡을 치고 그 다음에 계속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드가님이 발사해 주셨고요. 예. 멀티님께서 민준이 네. 어디서 뭐라고 온 거냐? 얼굴이
예, 좀 홍조가 생겼어요. 홍조. 왜 생겼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궁금해 하시니까. 진짜 궁금해. 섬에 갇혀 있었어요. 섬에. 그것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것까지만. 예,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 그게 섬에서 진행됐고 예, 섬에서 며칠 갇혀서 홀에 이제 촬영을 갇혀가지고 24시간 동안 네. 감금당하고 촬영당했어요. 하루만 더 있었으면 헬리콥터 보내갖고 끌어 올라 그랬어. 예. 음. 3일 나오더라고, 3일 3일 만에. 동안 예. 한 6시간 잤어요. 예. 진짜요? 예. 어제도 새벽 3시에 집에 갔습니다. 연쇄 와. 촬영마에 당하셨군요. 예. 지금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까 장기체, 단기체 얘기했는데 난 진미체가 생각이 나요. 나 그 정도로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진짜로. 주말에 조금 더 쉬어야 컨디션이 돌아온다. 지금 솔로지옥 갔다 오셨냐고 물어보는데. 아, 전혀. 오프닝 벨보다는 나아진 것 같은데. 아, 오프닝 별보다 훨씬 나아요. 그때도 오프닝 벨은 아침에는 완전히 예. 뭐야? 오징어 게임 갔다 왔냐 그러는데 그러면 1등이에요? 살아 돌아왔네. 그럼 몇 배가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총 맞고 그러니까. 바다에 떨어졌는데 헤엄쳐서 왔어요. 예. 전유미님, 네. 땡땡땡, 끝났습니다. 웅지할까님, 필링링님, 산타는 랠리, 등산, 5월 하산, 산타랠리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네. 맙소사돌님 오셨고요. 금바위님, 소정님, CKCS님, 도곡동 단타종님, 혜연이님, 유자님도 들어오셨고요. 예. 태양 불고기님도 오셨고요. 태양 제이드님도 오셨습니다. 네. 예. 태양 불고기가 아니라 태양 물고기. 물고기. 네. 진미채나 불고기나 물고기. 아니 아이들은 제대로 읽어야 돼요. 태양 물고기인데 태양 너무 빨리 물고기라고 올라가가지고 완전 너무 빨리 아, 올라가서 그래요? 예. 느낌이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마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요 1.38% 올라서 4,167. 아 요게 어떤가요? 이게 좀 고점을 높여가는데 좀 의미가 있나? 요건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분이 얘기한 거로 결국 그래서 12월 연말까지는 어떨 것 같냐?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냐? 요걸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네네. 자 일단은 코스피는 4,167, 코스닥은 0.28% 올라서 937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아까 공자님이 말씀하시던 건데 코스피 선물에서 이제 외국인이 6,189억, 예, 6,189억 이렇게 샀고요. 그리고 오. 코스피 시장에서는 851억 이렇게 마지막에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고 오늘은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예, 1조 와. 5천억. 예. 금투가 1조 5천억을 샀죠. 예, 1조 5천억.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좀 샀습니다. 네. 1,733억. 기관은 333억. 이렇게 샀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자님한테 뭐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 FOMC의 뚜껑이 열렸고 브로드컴의 실적이 또 나왔고 12월 중순에서 이제 12월 말로 들어가는 그런 주간이 다가오고 있고 오늘 장은 이렇게 올라서 4,100 중반에서 끝났고 그러면 12월 말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생긴 걸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늘 이슈 때문에 생겼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이 많이 경감됐다. 이거 자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유일하게 있는 우려, 그 전에 있었던 것들 대비해서 유일하게 넘어온 우려라고 한다면 AI 버블 논란은 여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11% 빠졌고, 그다음에 브로드컴도 시간 내에서 지금 5% 빠졌기 때문에 고평가돼 있던, 많이 올라와 있던 AI 기업들의 조정은 여전히 있다라는 건데, 아까 얘기 드렸지만 여전히 신용 위기가 있냐라고 보면 그건 없어요. 뭐 네오클라우드나 이런 기업들이 무너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오라클의 CDS 프리미엄이 6%가 됐으니까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이슈는 없다라는 거죠. 신용에 대한 이슈는 없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AI 기업들 돈을 벌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고 AI 기업들이 밸류가 그럼 적정할 거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 주가가 내려오잖아요. 주가가 내려오면 밸류는 적정해져요. 그러니까 AI 기업에 대한 버블 논란이 주가가 내려오면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게 메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실적 성장은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점 시간이, 그러니까 기간 조정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실적이 당겨질 텐데 이게 주가가 내려간다고 치면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이제는 비싸지 않은 단계로 점점 갈 거라는 거죠. 그럼 AI가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건 점점 제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려할 게 아니고 유동성에 대한 부분 이제 이슈가 없다라고 말했으니까 새로운 이슈가 무엇이 발생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시장의 힌트를 봤을 때는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명확한 게 있어요? 네,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FMC 이후에 보이는 게 뭐냐면 네. 전력적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전력 관련된 부분을 분명히 보강해야 된다. 미국도 전력 관련된 시스템 인프라를 무조건 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AI 관련주가 보통 조정을 받으면 전력주가 같이 조정을 받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어제는 원전, 태양광, 수소가 다 올랐어요. 네. 그리고 전력 인프라 쪽도 올랐습니다. 네. 근데 AI는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르게 가면서 전력 쪽은 좋구나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보면 신재생, 뭐 태양광, 풍력, 수소 다 올랐고 전력 기기 쪽도 올랐어요. 그리고 전선 쪽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국에서 같이 연계돼서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2차 전지만큼의 파급력은 제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2차 전지가 그때 국내와 미국에서 동시에 이슈가 터지면서 많이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이슈들이 불거지고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원전 관련돼서도 계속 수주 얘기들이 이제 차분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글로벌 빅 이벤트, 빅 모멘텀 같은 것들을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게 좀 드러난 지금 FMC 이후의 어떤 시장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장현 본부장님도 오늘 장 네. 마감을 했으니까 12월 말까지의 네. 의견이 어떻게 생각이 되셨는지. 대체적으로는 비슷해요. 이제는 네. 골고루 바벨이 필요한 건데 바벨 성격이 더 스프레드했죠.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원전도 그렇고 원전 관련되는 것도 과거엔 두빌이었는데 지금은 현대건설까지 해서 골고루 뭐 자산 관련돼서 건설주도 좀 가고 있고 그다음 변압기도 좀 기간 조정을 미리 받았거든요. 물론 오늘 같은 효성중공은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때 LS 일렉트릭하고 현대 일렉트릭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지. 전체적으로 중후장대한 것도 기간 조정을 받았는데 수주가 앞당겨져 있고 곧 원전은 수주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연말연초에. 그런 거 봤을 때 주가가 미리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오늘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안 올라간 거 아니죠. 올라갔자고 하지만은 아직 폭발적이지 않았지만 요 정도는 버티고 다음 달 초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연말까지 유지만 되면 이게 뭐 추세적으로 뭐 그 투자 경고도 받았는데 뭐 얼마나 뭐 나쁘게 나와서 얼마나 많이 끄집어낼까 이런 걸 본다면은 뭐 유지해도 포지션을 유지해도 괜찮다고 하면은 그러면 17반에서 그다음에 뭐 코스닥 뭐 벤처 살리는 것도 엄청 실망스럽게 나올 건 또 없잖아요. 이미 나왔지만은 그러면은 그냥 확실하게 너무 많이 올라간 주식들 목표 주가에 거의 근접한 것들 외국에서 그런 거 비슷해갖고 빌미로 줘갖고 이익 실현을 하게끔 만드는 것들 오늘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 씨가 딱 그런 얘기인데 네. 그런 거가 간혹 나올 수 있지만 그 대세를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전에 전 고점이 4,250 뭐 이렇게 됐잖아요. 총고점 가는 거는요. 오늘부터 10하루 남았어요. 10하루. 워킹데이로. 네네. 30일까지. 0.12%, 0.12%가 올라도 4,250대입니다. 매일 0.12만 올라도 4,250대. 중간에 한번 튀면은 4,200 한 4,300까지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트라이를 해보려고 노력이 비춰줄 수 있다. 아까 사실상 Q로 여긴다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뭘 사야 될까 이런 거는 좀 고민이 됩니다. 오늘 뭐 올라도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오른 게 뭐 한진칼이 21%, 그다음에 뭐 한화 시스템이 10%, 뭐 LS, 현대건설, 밥캣, CNS 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고 뭐를 지금 사야 될까 이게 조금 회색 영역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떨어진 거 사야 되나 싶으면은 뭐 이수페타 10% 떨어졌고 네. APR, 현대 오토에버 뭐 이런 것들 좀 떨어졌는데 뭐를 사야 될까 이런 거는 좀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저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도 고민이 돼요. 네. 왜냐면 코스닥을 키워준다 그랬고 천스닥까지도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코스피는 전고점 거의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온 코스피보다 진짜 코스닥을 좀 더 보는 게 나을까?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 여쭤볼까요? 시장이 지금 자금이 풀리기 시작하고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한국 자체를 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환율 레벨이 1470에서 지금 안정되어 있고 반대로 환율이 원화가 저는 계속 좀 강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환율 차이까지 노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형주가 우선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소형주가 무너질 거냐 예전처럼 코스닥이 막 지지부진할 거냐 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오늘 코스닥이 안 좋았던 것들은 확실하게 바이오가 안 좋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도 좀 힘을 못 냈고 그런 그 중심을 잡아줄 어떤 섹터들이 못 갔기 때문인 거지.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닥이 나빴냐라고 본다면 코스닥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좀 지지부진했지만 그래서 일단은 대형주 중심으로 대응을 하되 코스닥에서도 뭐 개별적 플레이를 가능하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좀 분산해서 대형주는 좀 박아놓은 상태에서 네. 대형 그 수용주, 그 코스닥 중심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전략으로 봤을 때는. 근데 트레이딩이 자신 없다 그러면 나는 좀 좋아 보이는 거, 좀 조정 받았지만 괜찮아 보이는 거 두고서 대형주 같은 거 두고서 기다리셔도 돼요. 크게 욕심을 안 내면. 그러니까 욕심 안 내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욕심 안 내면 예금을 하지 주식을 할까요? 근데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게 예. 저거 올라가니까 나 지금 이거 뭐 수익 못 났는데 배 아파. 저거 빨리 따라 사야지. 그 마음으로 이거 팔고 저거 가면 저거 빠지고 이거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한 번 꼬이잖아요. 그러면 순간 내가 이걸 메이크업 해야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든 만회해야지. 그게 진짜 무서워요. 네. 그 만회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마음이 급해지면서 올라가는 걸 쫓아갑니다. 그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은 내가 너무 그러니까 시장을 정말 잘 알고 있고 모든 종목들을 내가 다 파악할 수 있고 그 정도로 시간도 많이 투여하고 노력도 많이 하셨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확실해 보이는 것들 밑에서 좀 담아두고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 뭡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것들. 와 이거는 공자님이 딱 봤는데 와 이거 우리 할머니도 보겠는데? 이거 너무 확실한데? 딱 정확한 거. 일단 전력이요. 전력. 네, 전력 쪽은 부양책으로 무조건 나옵니다. 내년 초에 네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조금 더 좁히면요. 전력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가격까지 찍어달라 그래?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압기, 변압기, 뭐 전선 뭐 근데 이런 저는 이제 쪽 그 있잖아요. 전력 기기 쪽 말고 전력 기기 쪽도 물론 이제 괜찮을 텐데 그 퍼포먼스가 좀 더 좋을 거라고 보는 건 원전 그리고 뭐 원전 좀 진짜. 쉬웠거든요. 원전이랑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쪽도 피해주로서 워낙 좀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 탄력이 좋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보면 또 그런 탄력이 실제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연료전지도 최근에 많이 조정이 나왔는데 연료전지는 일단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면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 있게끔 비상전환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수소 연료전지가 일단 우선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약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주식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김정일 본부장님도 확실히 보이는 것도 있으세요? 확실히 보이는 거 이건 진짜 보인다. 시장보다 더 아웃퍼먼스니까 그걸 단기 열하루 동안 그걸 보라 그러면 참 어렵고요. 그렇죠. 그냥 갖고 계신 거 삼성하이닉스 유지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많이 빠진 것 중에서는 변압기도 뭐 저기 다는 아니더라도 있고 원전도 있는데 사실은 업사이드는 삼성하이닉스 나오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문제가 12월 24일이나 12월 말까지 그게 업사이드가 실현되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아까 기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서 방송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질문하고 하지만은 좀 길게 본다면은 하여튼 모든 거의 업사이드는 내년도 한 봄 정도까지에 모든 게 반영이 대부분 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주 다음 주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그걸까지 본다면 삼성하이닉스 반도체가 한 30%는 있어야 된다. 시장이 35%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딴 거 왔다 갔다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할 것이냐 두비를 할 것이냐 이렇게 치면 똑같은 거거든. 그건 나도 모르지. 예, 그렇죠. 네. 목표 주가로 보면 두비이 많은데 탄력으로 보면 현대건설이 많고 뭐 이러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 어렵고 골고루 바벨적으로 그러니까 단지 시장을 사는 게 나아. 그러니까 잘 모르면 인덱스만 사놓고 4,300, 400 가는 게 시간 문제이니 이러니 하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네. 내려가더라도 다시 3,900이 위협받는다. 이런 시츄에이션이 올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정도만 확실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자님한테 오늘 있었던 일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은 이제 본부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실 것 같아서 네. 브로드컴 그 화면이 있나요 혹시? 예, 네, 화면 한번 준비한 거 있죠. 예, 일단 공자님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 그 본부장님. 브로드컴은 말씀하려면 그러고 제가 다른 거 못 죄송한데 참아. 진행은 제가 합니다. 네네. 참일 없었더니 완전 진짜 다들 진행자 됐네. 언제부터 이랬어? 모두가 진행자니까. 아니 그럼 시청자가 와서 진행하지. 같이 해주셨어요. 자 네. 뭐냐면 네.
공사님 화면을 띄워. 네. 근데 그냥 오늘 있었던 일 쫙 있을 거 아니야. 네. 일단 그걸 다 읽어. 읽고. 그럼 시청자가 네. 아 오늘 흐름이 어떻게 되는구나. 아. 첫 번째는 브로드컴이니까 그럼 요 중에서 브로드컴은 여기 딱 화면 띄워서 넘기면 되잖아. 아, 자세한 이야기는 이쪽으로. 15년 차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먼저 갈까요? 이분들을 3일 감금해야 될 것 같은데 서면에 아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먼저 가면 되죠. 예. 자 그러면 공자님 화면부터 띄우겠습니다. 자, 다 합의가 된 거죠? 네. 예, 공자님 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브로드컴 실적이 예. 발표됐고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5%가 하락했습니다. 요거는 좀 시장에서 이제 왈가왈부가 있었던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에서 보면 다우, 그다음에 S&P 500, 러셀 2000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슈가 있었고 흔들렸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뚫고 이제 올라왔다라는 게 중요하고, 나스닥은 아직 사상 최고치를 몰파 못했죠. 기술주 중심으로 부진했기 때문인데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AI 관련된 버블 논란은 여전히 좀 존재한다. 하지만 이게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생기면 이것도 시장의 노이즈는 사라질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오픈 AI가 드디어 챗GPT 5.2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능이 좀 좋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아직 안 써봐서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뉴스에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즈니가 오픈 AI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오. 플러스 협업을 하기로 했다. 오. 이 협업에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이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이 협업 자체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떤 게 살아남고 이 AI 시장에서 또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쪽 동네가 바쁘네. 디즈니,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뭐 파라마운트 이쪽 동네 애들이 좀 네. 바쁘네요. 그렇죠. 여러모로. 네. 아, 이제 맞아, 구조 맞아. 개편이 완전히 일어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GPT에서 뭐 쓰면 디즈니 캐릭터 나올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맞습니다. 거죠? 그렇지. 네. 진짜요? 네네. 그 얘기 이따가 드릴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 규제 완화를 지속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이 얘기 뭐냐면,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게 뭐냐면 증시 부양할 거야. 증시 부양하고 경제 성장하는데 걸림돌 다 제거할 거야. 그리고 부양책 쓸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유동성 이득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어제 투맨 보여드렸잖아요. 대통령 두 분 보여드리면서 쫄지 말라고 얘기했던 게 네.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규제 완화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이런 이슈들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브로드컴 얘기를 한번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들어봐야 되는데 채팅창에 텃세 부리지 마라. 너 없을 때 홍선의 민트가 더 좋았다. 이런 의견이 네, 있어서 아니에요. 여기 다 명예를 네, 찾았어요. 겸손하게 제가 네.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예. 일단 브로드컴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보시면 한 3% 4% 달라왔거든요. 실적 자체가. 그리고 더 좋은 거는 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게 AI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있기 때문에 얘네 매출 중에서 한 5%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 다 볼 거 없고 AI 분야가 전년 대비 74% 늘었어요. 원래 가이던스가 66% 드는 거니까 가이던스보다 AI 매출은 더 잘 나왔어. 아니 실적 3% 잘 나왔고 핵심 비즈니스가 더 잘 나왔다며 뭐 어쩌고저쩌고 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수주잔고도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그 가이던스도 좋았어. 가이던스도 원래 했던 시장의 180억 달러보다도 190억 더 좋았어. AI 반도체 매출도 100% 성장이래. 와. 모두 게 좋았고. 단 여기 나온 게 뭐가 나오냐면 여기 뒤에 나오는데 이렇게 봅시다. 마진이 GP 마진, 매출 총액 있는 마진이 내려갔죠. 어떻게 저렇게 떨어져요? 뭐 근데 엄청 큰 건 아니에요. 이게 1%니까 이렇게 내려갔는데 이게 26년도 다음 그러니까 한 1% 2% 빠질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거 마진 왜 빠질까라고 생각하는데 마진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아이러니하죠. 36%가 아까 AI라 그랬잖아요. 36%가 AI라 그랬잖아요. AI의 핵심은 얘네가 뭐냐면 얘네들 우리 TPU 같은 커스텀 에이직 칩이에요. 커스텀 에이직 칩이 잘 팔리면 마진이 내려갑니다. 왜요? 얘네 매출의 한 40%를 차지하는 그 인프라 그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마진이 GP 마진이 95%야. 아. 그러니까 비중이 이게 늘어나면은 마진은 저절로 떨어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마진이 올라가지 못하게 돼 있는 게 정확한 거야. 거기다가 얘네는 브로드컴인데 아까 뭐 CPU 같은 거, GPU 같은 거 이런 거 만든다 했잖아요. H 칩. 그리고 뭐 이렇게 네트워크 칩도 있고 하는데 네. 여기에 삼성 하이닉스한테 뭘 사죠? HBM 사가지고 가잖아요. 네. 이런 거 세트를 해가지고 팔거든요. 아. 그게 한 세트니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떻게 돼? 반도체 HBM 가격이 많이 오르고 좀 됐잖아요. 얘네가 코스트를 정가시켜야 돼. 그러니까 그게 점점 예를 들어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한 부품,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AI 하나의 세트를 만드는데 부품 가격이 올랐어. 그리고 이 비중이 올라갈수록 얘네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보다는 마진이 90몇 %보다는 낮은 마진이기 때문에 평균 마진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를 핑계를 잡은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오픈 AI하고 계약된 게 있거든요. 네. 얘네 매출의 핵심은 구글이죠. 근데 구글 말고 오픈 AI도 있고 딴 데 있어요. 근데 오픈 AI하고 매출 잡은 거 그거는 금방 수익화 안 되잖아 라고 하니까 그래 그거는 내년에는 영향이 없고 오픈 AI 계약된 거 있는데 그거는 27년부터 수년에 걸쳐 들어와 라고 하니까 아 역시 오픈 AI하고 계약한 거는 별로 이익에 기여 안 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거 실망했대요. 근데 그건 실망한 게 아닌 게 오픈 AI 기대가 얼마냐면 보세요. 오픈 AI가 한 게 10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짓는다는 건데 이 중에서 실제 브로드컴이 이 커스텀 에이직하고 이런 거 합해서 공급하는 거는 전체 매출이니까 300억 달러예요. 300억 달러 3년 거네. 27, 8, 9년인데 브로드컴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중반 안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큰 게 아니라고. 오라클 얘기하듯이 브로드컴에서의 오픈 AI가 뭐 늦게 되느니 많이 되느니 뭐 돈이 되느니 이런 거는 그냥 큰 영향이 아니야. 근데 그걸 침소 붕괴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마진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 구조를 잘 이해 못했고 그 다음에 오픈 AI에 대한 비중이 엄청 큰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 임팩트는 10에서 15%. 근데 그것도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 이후다. 그러면 사실은 이 주가에서 뺄 이유가 사실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그래. 그래서 아까 그럼 시간 외에서 3% 올라갔어. 3% 올라가다가 그게 마이너스 4% 바뀐 거야. 다시. 뭐냐? 주가가 더럽게 많이 올라갔어. PR이 난 45배로 기억했는데 그 사이에 더 올라갔고 거의 50배 갔어요. PR이 50배 가서 이미 주가를 반영해서 그런 핑계 대고 프라핏 테이킹은 세게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알고 있는 85% 이유입니다. 제가 모르는 15% 있을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브로드컴 여기에 뭐 더 할 부분 있으세요? 아니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밸류 조정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이슈는 뭐였죠? 아까 챗GPT 5.2가 나왔다. 그건 네. 뭐예요? 그 디즈니? 디즈니 얘기 먼저. 네, 뭐 GPT 5.2는 사실 뭐 같이 하죠. 5.2랑 뭐. 네, 디즈니. 5.2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역할을 전문적 지식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델이 나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코드 작성, 이미지 인식, 뭐 긴 컨텍스트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가적 수준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벤치마크가 있는데 GDP VAL, 그러니까 GDP를 밸류에이션하는 그런 이제 벤치마크예요. 근데 GDP의 기여가 큰 44개 핵심 지식 노동 영역에서 AI를 평가하는데 여기 70.9 거의 인간과 흡사하게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부가 같이 어떤 일이나 자동화 난도가 그러니까 난도가 굉장히 높은 곳에도 통한다는 것들을 이미 보여줬다. 여기서 보여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만큼 하는데 속도는 11배, 비용은 100분의 1. 그러면 이제 뭐 쓰겠냐?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있죠. 이제 못 쓰겠냐는 뭐예요? 사람 쓸래, AI 쓸래. 이제는 저 지적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AI를 쓸 인센티브가 훨씬 높아졌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뭐냐면 네. 회계사 시험 붙고 나서 지금 취업하지 못하는 회계사가 굉장히 많아요. 엄청 줄었어. 어제 리포트가 나왔죠. 네. 근데 그것 중에 N수생. 주요 이유가 이제 AI도 굉장히 어. 크게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 전문직 쪽으로 이미 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 GPT 5.2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자율주행차 때문에 운전을 안 하게 되잖아요. 피곤하게. 사람을 대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블루칼라의 택시 운전사, 무슨 트럭 운전사 처음에 그 걱정이잖아요. 근데 그것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영역에 포함되는 거지. 확실히 유니크하지 사실은 않아요. 회계사야말로 진짜 그 딱 숫자 보고 그냥 뭐 물론 그거 다 주니어가 하는 거지만 이 숫자로 인한 로직 그리고 단순 노동의 진짜 정점에 서 있는 게 이제 회계 업무거든요. 그 공부하셨잖아요. 오디팅. 네, 잘 아시죠. 공부를 했지만 네. 회계법인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었대요. 아타세 부르지 말랬지. 예. 어쨌든 예. 근데 그런 진짜 것들을 많은 좀 일을 했네요. 예. 진짜 많은 일을 했다. 열심히 살았어요. 최근까지도 섬에 갇혀서. 예.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대체가 된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힌트는 그럼 AI 시대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라는 것들에 대한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 고민들에 대한 답을 또 빅테크 업체들이 주고 있어요. 빅테크라는 이게 미국의 큰 기업들이 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 최근에 보면 메타가 주요 이제 언론사들과 계약을 맺은 게 있었거든요. 그 언론사들과 계약을 맺어서 그쪽의 컨텐츠를 공급받는 형태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 AI는 자기 스스로 계속 컨텐츠를 창작해서 스스로 돌리면 이게 근친상간이랑 비슷한 효과가 나요.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 디스틸레이션. 네. 비슷한 걸 계속 생성한다는 그쵸. 거죠. 자가 복제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공급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언론사는 남는다는 게 보여준 거죠. 그렇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간이 창작한 창작물들은 계속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뭐가 나왔냐? 디즈니와의 제휴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디즈니가 자사 대표 캐릭터 200여 종을 소라 AI에서 창조하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거죠. 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중요하죠. 포인트네. 근데 시장이 크게 안 봤어요. GPT나 AI를 안 써보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 사진 하나를 GPT한테 던져주고 요거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줘를 10번 반복하면 10번 후에는 완전 다른 이상한 사람이 그 사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석 효과라 그러는데 계속 사진이 본 그 컨텐츠가 희석이 계속 되면서 나중엔 이상해지니까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찍는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계속 투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일반 사람이 무한히 할 수 없으니 그 아카이브를 많이 가지고 있는 디즈니랑 협력을 하겠다. 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엄청 중요한 네. 포인트네. 그리고 이제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이 소라에서 만든 단편 컨텐츠 같은 거, 영화나 이런 것들을 디즈니 플러스에 올리겠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협업이 되는 거고 컨텐츠 업체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리고 자체 컨텐츠를 보유한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스스로의 생각으로 계속 뭔가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런 비즈니스들은 여전히 인간 중심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보이니까 미래를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을 계속 추구할 수 있게 되겠죠. 네.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소식이었다라는 거. 그럼 디즈니는 뭘 얻어요? 라이센스 피. 라이센스 피? 그렇죠. 아. 네. 바로 봤죠. 그러니까 이 제 자사 캐릭터를 소라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년간 일단 3년 계약이에요. 3년간 소라에서 계속 라이센스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컨텐츠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제휴를 하게 되겠죠. 점점. 그러니까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컨텐츠를 공급하는 주체가 될 거다라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미그나이님께서 2,000원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 회계사가 없어지면 누가 깜빵을 가냐 이렇게. 예리하신데요? 깜빡. 똑똑한데? 예리하신데. 깜빡 안 가면 좋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뭐 있었죠? GPT 그리고 얘기랑? 베센스 재무장관이 왜 트루소셜을 이용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X를 통해서 서한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안전감독위원회가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현재의 규제는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이건 뭐냐? 경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부채 부담이 완화되고 대출 상환 성과가 개선이 되니까 금융 안정성이 높아진다. 결국은 규제가 완화가 되면 경제 성장을 위한 걸림돌도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유동성 이슈라든가 대출 이슈라든가 건 사라진다. 그러니까 규제 완화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내년 11월 중간 선거 앞두고 뭔가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고 제가 계속 좀 얘기했던 게 뭐냐면 11월까지는 경제 성장에 대한 부양책 안 쓸 거다라고 얘기했었어요. 크게 안 쓸 거다. 실제로 안 나왔죠. 왜냐 지금 해봤자 내년에 데이터가 안 좋아져 버리거든요. YY 데이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11월까지는 딱히 안 쓰고 이제부터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뭐 4월, 4월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네네. YOY 경제 성장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11월 중간 선거에 승리하기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 판을 짜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요?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종목들을 좀 보면 오늘 이제 업종 종목 네, 업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사실 꿈틀대긴 했었는데 스페이스 상장 얘기는 어제 나왔죠. 네. 근데 어제 나왔는데 오늘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주식들이 대거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뉴페이스 쪽으로 지금 관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자동차가 그러니까 제가 전차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전차 탱크? 아니, 그럼 잠장? 전자와 자동차. 아, 전차, 네, 전자, 전차, 자동차. 네, 전차 부대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내년에 봤을 때
대형주에서 전차보다는 갈 것 같습니다. 이게 기준의 밸류에이션이 PBR에서 PER로 전환되는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했었는데 FMC 이후에 일단 반도체와 자동차가 동시에 이제 올랐어요. 딱히 이슈는 없었거든요. 근데 조정받다가 이제 반등이 나와서 자금들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네라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라 마라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관심을 두고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흐름이 들어가는지 자금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외국계 중심으로 해서 밸류에 대한 얘기들이 재평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지 요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였고 그렇다면은 사실 우주 막 다른 것보다는 다른 거 테마성 뭐 이런 것보다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한 게 좀 어느 정도 정당성이 부여가 되네요. 우주가 네, 우주 때문에 어. 네, 뉴페이스 쪽으로 관심을 갖는데 그러니까 전 지금 계속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뭐냐면 FMC 이후에 시장이 좀 바뀔 것 같다라고 계속 얘기 들어졌고 네. 거기서 누가 먼저 올라가냐 진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전력 쪽으로 일단 올라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뉴페이스로 우주가 탔어요. 근데 우주는 섹터가 좀 작긴 하죠. 네. 그래서 테마의 성격이 작긴 한데 그래도 우주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세게 들었기 때문에 계속 좀 볼 필요는 있다. 근데 너무 급등하면 문제가 뭐냐면 어제 부동산 관련된 쪽 급등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오늘 조정이 자산주. 나오는 것들이 나왔죠. 네. 네. 그러니까 흔들릴 수 있고 그 흔들릴 때 이렇게 올라간 걸 흔들리면 손절했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너무 급하게 막 접근해서 하지 마라. 근데 분명히 기회는 줄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들. 네. 그다음에 원전 얘기 계속 얘기 드렸는데 원전 주원을 굉장히 셌죠. 오늘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 급등했고, 셌고 뭐 두 배, BHI 20% 20% 올랐고 20%. 네, 수스테이너빌리티도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름이 좋은 우진도 좀 올랐고 우진, 네. 장우진 아니고 우진. 그래서 올랐고. 좋구나. 네. 네. 태용도 좀 올랐고 네. 네. 그래서 FMC 이후에 미국에서도 어제 전력주 아까 올랐다고 말씀드렸고 네. 우리나라까지도 이어졌다. 그리고 원전의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이 이례적으로 좀 오르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네, 요것도 좀 특이한 모습이었어요. 이것도 근데 전력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력으로 관련 전력 테마로 좀 보일 수 있는 이슈라서 네. 원전과 신재생을 같이 묶고 그다음에 반도체와 자동차를 전차로 묶고 그다음에 뉴페이스를 우주가 지금 엮여 있다. 어허. 네. 요 테마들 좀 유익 있게 보시죠. 연초랑 연말이랑 연초까지. 알겠습니다. 상승 이슈 쭉 내려가서 볼까요? 아니면 하락 이슈 보고 요거를 저거 광고를 하나 하는. 네. 네. 오늘 하락했던 종목들. 하락은 일단 바이오가 개별 이슈가 몇 가지 터졌어요. 대형주가 알테오젠 쪽에서 터지면서 한올바이오파마도 급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순환이 빠르게 일어나는데 이 자금이 대형주나 그다음에 부동산 쪽도 쳤어요. 부동산도 경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삼표 시멘트 요건 상한가 쳤거든요. 그런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 거 플러스 아까 얘기드렸던 우주 쪽을 치면서 바이오 쪽에 자금이 쑥 빠져버렸습니다. 그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알테오젠은 또 소송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이제 머크가 소송을 당했잖아요. 할로자임 대상으로 머크가 소송을 당했고,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제 패소했는데 이번에는 할로자임이 알테오젠을 직접 공격했습니다. 미국에서 알테오젠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요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나왔어요. 이따가 보죠. 예, 네. 오케이.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는 IMVT 1401이라고 예전에 기술 이전한 물질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에 대해서 기술 이전 반환을 논의하고 있다. 반환을요? 네, 반환.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20%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도 좀 얘기를 더 드릴 필요가 있고 네. 이수페타시스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최근 브로드컴과 TPU 관련주로 부각됐다가 오늘 좀 조정이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하락 이슈랑 상승 이슈 여러 가지 또 디테일을 알아야 될 게 많은데 그 전에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입었어요? 네, 입었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 오늘은 아미 가디건 가지고 왔습니다. 민트가 입은 요 가디건인데요. 가디건 3종 최초로 17만 8천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병행 수입 정품이고요. 남녀 공용이고요. 지금 민트가 입은 건 블랙, 그리고 아이보리색도 있고 카키도 있고 FW 용입니다. 그래서 두께감이 좀 있어요. 두께가 있어요. 두께감이 좀 있어서 겨울용으로 안에 이렇게 받쳐 입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조금 더 넉넉하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즈 뭐죠? S? S인 것 같아요. 요거를 봐야 네. 될 것 같은데. S. 네. 있을까? S로 하죠. 네, 네, S입니다. 예. 예. 저는 네. 저는 엑슬라지. 엑슬라지. 여기도 없네.
X 라지. 네. 예. 이렇게. 그냥 알아서 하세요. 예. 저는 근데 이게 네. 너무 두껍진 않은데 적당히 따뜻한 감이 있는 것 같고 이너로도 안에 코트나 뭐 잠바 안에 입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티셔츠랑 이렇게 입어도 실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이 로고가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네네. 부담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MSG 인생님께서 로고 있는 거 갖고 오지 마라. 이제는 로고레스로 간다. 로우키로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트렌드도 이미 벌써 지났습니다. 어. 원래 빅 로고에서 로고레스로 갔다가 이제는 작은 로고. 스몰 로고. 예. 네. 요게 이제 내년 봄부터 이제 또 유행할 거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로고 조그맣게. 그럼 지금 사놔야겠네. 지금 사놔야 돼요. 딱이네. 예, 저가 투자 네. 딱 해놓으면은 좋죠. 그래서 자수 로고 가디건 3종 정 사이즈 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엑셀라지 입었는데 딱 정 사이즈 시키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필립스에서 진격의 필립스, 기술의 필립스. 예, 필립스에서 허리 마사지기가 나왔는데요. 요게 최초로 저희가 크리스마스 선물 추천템으로 129,000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1회 관리 비용으로요. 네. 평생 케어할 수 있는데요. 요거 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허리에 대고 네. 이걸 딱 누르면 마사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여기서 이렇게 안거를 키면 이렇게 켜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냐? 오, 진동이 어마어마해요. 네. 오. 요거를 사이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 예. 여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어. 보이시죠? 아래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선 진동이 나오고. 네, 여기도 고주파가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좋죠. 영상 전달을 못 받으셨다고. 알겠습니다. 진짜 휴식 요거를 크리스마스 때 딱 선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열 찜질로 허리 근육에 깊숙이 이완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레드, 블루, 퍼플 여기 안에 보면은 원적 외선이 이렇게 쫙 달려있어요. 원적 외선. 예, 레드, 블루, 퍼플 3중 광선이 나오면서 이 테라피가 집중 케어를 또 하는 겁니다. 예. 아랫집이랑 층간소음으로 싸움 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저희가 마이크가 있어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지 사실 그 여러분의 몸무게로 이걸 누르고 있으면 소리 안 들립니다. 몸으로 그냥 진동이 전달될 네, 뿐이지 어차피 전달. 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2층으로 안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129,000원에 아주 시원한 허리가 튼튼해야 삶이 튼튼합니다. 맞아요. 가정의 허리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런? 가장을 그렇잖아요. 그러네. 필립스 허리. 네. 가장이시죠? 가족. 자장이죠. 요거 무조건 사세요. 지금 사는 거 보여주세요. 들고 지금 사셔야 돼요. 이거 진짜 싸게 드리잖아. 섬에 갔다 오더니 너무 대담해진 것 같아요.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서바이벌하고 왔더니 죽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예. 필립스 제가 또 이제 그 블루투스 이어폰 네, 요거 쓰고 있나요?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필립스가 색깔이 잘 만들어. 집에 두고 왔다. 색깔이 요 베이지색으로 통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필립스. 네.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렸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 보시면 아미 가디건 그리고 필립스 허리 마사지기 요거 한번 살펴보셔도. 저는 사이즈가 S가 맞았어요. S가 맞았습니다. S. 저는 X 라지 105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자님 아까 업종과 종목 이야기하던 거 좀 디테일하게 들어볼까요? 네, 스페이스X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를 좀 보면 일단 스페이스X가 내년 IPO 준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250억 달러 이상을 조달한다. IPO를 통해서. 그리고 회사 가치는 1조 달러 이상을 목표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1조 달러를 올라오면 단숨에 시가총액 10위권이 됩니다. 네. 최근에 누구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에서 1등하는 기업 일라이리가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했다고 이슈가 됐는데 그거 단숨에 달성하는. 와. 네, 그 정도로 이제 어마어마한 상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스페이스X 관련된 주식들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셌습니다. 우주 전체적으로도 셌고 스페이스X 관련된 주식도 굉장히 셌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게 HVM. 이 HVM과 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정밀 부품을 가공해서 공급하는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HVM과 스피어 둘 다 이제 관련주로 좀 부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세아 베스틀 제조 같은 경우 예전에
스페이스X로 초고강도의 특수광과 합금강을 공급한다는 루머가 있었어요. 네. 근데 확정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기업도 이제 스페이스X와 연관돼서 상한가 오늘 잠깐 갔을걸요. 마감도 그렇게 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세 기업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스페이스X에 투자한 기업들도 당연히 부각을 받겠죠. 그래서 미래에셋 그룹주, 그다음에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에 투자했다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요 기업들도 관심을 받고 주가에서가 좀 좋았다라는 게 이제 오늘 이슈였고 그다음에 그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조금 더 얘기 드리면 네. 적었던 것 같은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미래에셋 그룹과 같이 스페이스X에 투자한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내년에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회수하는 딜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오늘 올라서 지금 내년에 이익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회수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더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X 그리고 자체적인 포트폴리오 굉장히 좋아서 내년에 엑시트하는 것들이 많다. 그리고 정부에서 벤처 관련된 부양책들을 굉장히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금 또 유입이 추가적으로 된다 그러면 뭐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들 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김정일 본부장님이 또 오프닝 벨 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또 한번 해주신다면 여기 오기 다른 방송에서도 이걸 강조하고 왔어요. 아. 네, 하는데 아까 그 X 스페이스 그건 투자는 한 50억 했어요. 근데 지금 7배 올랐잖아요. 막 1조 되면 옛날 투자 1,300억 때 1,300억 달러일 때 투자했거든. 네. 스페이스는 7배 1조 되면은 한 200 몇십억, 300억 들어오는 거지. 그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까 말한 그거는 1,100억 동 이건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내년에 1,300억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계속적이지 않지만 1,300억이면 시가총액 6천억밖에 5배밖에 안 되는 거니까 비싸지 않다고 보는 거죠. 물론 네. 벤처 투자 이거는 매년 그렇게 1,몇백억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AUM 얘네들이 운영하는 자산 자체가 계속 늘어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얘네가 갖고 있는 AUM 자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게 1조가 돌파된 게 코로나 그러니까 19년에 상장됐거든. 상장되면서 자산이 운영이 확 늘었어요. 4천억 하다가 1조. 그리고 코로나 직후에 1조 2천. 그다음에 몇 년 전에 1조 6천.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회수를 많이 잘하잖아요. 뭐 반도체 업체들 회수하고 뭐 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스페이스 말고도 또 이제 한 4조 10조짜리가 있어요. 그거는 또 광고 회사거든. 미국에 상장을 해. 그런 거 회수하면은 얘네들 AUM이 늘어나겠죠. 그럼 베이스가 1조 6천이 아니고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고 이번에 그 코스닥 활성화해 갖고 펀드 하나 150조 중에 35조 투자한다는 거 그거 운영하는 운영자도 선정을 해야 돼. 이게 여기 나온 건데 이건데 여기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안 나오네. 여기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투자를 하는데 운영하는 주체를 선정하는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이 이거 운영위원장이기도 하거든요. 여러 가지 봤을 때 레코드도 있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이게 가치가 1조 6천억이 아니고 2조 이런 가면서 거기에서 5% 수익을 나눌 수 있느냐 이런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1,000억이 유지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한 4,500억 정도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면은 네. 아마 시가총액이 지금 충분히 설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다음 내년 가서는 주가는 미리 올라서 안 될 것 같아요. 만약 이거를 많이 투자한다면 지금 하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공자님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네, 요거는 원전? 그냥 스팟성으로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데 한진칼. 한진칼 좋아요. 네, 오늘 주가 급등 나왔잖아요. 네. 근데 한진칼의 주주를 잠깐 여기 보여주시면 1대 주주가 이제 조원태 회장, 그다음에 2대 주주가 호반건설로 18% 가지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제 지분 경쟁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오른쪽을 잠깐 보시면 이제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여기가 기타 법인이 계속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10월 27일 이후에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데 어딘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계속 순매수하는 게 요상하다. 네. 그래서 한진칼이 지금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가 조금 불거지는 것 같아요. 다시. 예전에 경영권 분쟁 이슈 불거지면서 그러니까 형제 간 싸움이었죠. 그때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급등했던 이슈가 네. 있었고. 근데 그때 KCGI가 일단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졌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나온 건데 저 그렇죠. 경영권 분쟁을 또 해요? 조원태가 이겼는데? 조원태가 이겼지만 뭐 완전하지 않으니까. 네. 오, 할수 특이하네. 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이제 한진칼 이거는 계속- 루머니까. 네, 뭐 법인이 사는 게 조금 그렇다. 네. 오케이. 그리고 이제 원전 얘기를 좀 더 하면 원전이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빅테크 쪽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 나와요. 예전부터 뭐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오픈 AI 계속해서 이제 원전 쪽에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이력이 있는 거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다음 주에 엔비디아가 비공개 서밋을 개최하는데 네. 이 서밋을 개최한 이유가 전력 문제 때문이다. 어. 예, 전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밋을 개최하고 여기서 뭔가 이제 해결책들을 중개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부도 보면 스탠다드 뉴클리어라고 하는 회사랑 차세대 원전 연료 관련된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차세대 원자로용 핵연료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파일럿 프로그램을 당연히 돌리겠죠. 네. 여기에 이제 스탠다드 뉴클리어 쪽에 연료를 받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죠.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이제 원전 주주들을 보면 GE 버너바는 그 전날 많이 급등했어요. 네. 그래서 조정이 나왔고 그 외의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 음. 원전주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라는 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도 있는데 올해 6월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했죠. 그러니까 한수원 쪽에 수주를 했고, 이게 주기기나 이런 것들이 발주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게 조만간 나올 거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엔더벨로트라든가 아니면 BHI, 뭐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이 수주를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늘 미국 이슈 플러스 이제 체코 원전 기대감이 붙으면서 원전주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11월, 12월 넘어갈 때 나오기로 기대했다가 안 와서 주가가 좀 약간 쉬었던 게 또 연장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늦게, 하지만 결국 해 바뀌기 전에 나올 수 있다, 기대가 되니까 저렇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원전은 수주가 나오게 돼 있었어요, 원래부터. 그렇죠. 연말 언제든 이전에. 나와야죠. 네. 네. 나올 때 it's about time.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요? 그 중에서 이제 BHI인데, BHI. 네, BHI는 관심을 좀 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원전 관련돼서 BOP라고 해서 관련된 부자재 같은 거, 기자재 같은 것들 공급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도 실적이 나오는데, BHI는 메인 사업이 이제 LNG 관련된 복합화력 발전이거든요. 그 복합화력 발전 설비도 계속해서 발주가 나올 거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LNG 쪽 개발 프로젝트를 한다고 한다면 이 LNG 관련된 기대감이 또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붙어 있는데 주가 조정이 많이 나서거든요. 그러니까 BHI도 주가 조정을 관심 받을 수 있는 국면이었는데 오늘 20%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미래스 벤처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다시 전력 쪽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국민성장펀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국민성장펀드가 국가의 전략 산업을 집중 투자하기 위한 펀드인데, 이게 전력 인프라랑 해상 풍력에서 일단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태양광 풍력 수소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을 했다. 이게 미심쩍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얘기가 나오려나 보다라고 하는 이제 합리적 의심 정도를 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 드리지만 한국, 미국 모두 우선 정책은 에너지일 것 같고, 내년에 부양책이 나올 때 당연히 이쪽 관련된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돈 받아서 지금 원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원전 프로젝트들도 구체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죠. 일론 머스크가 이거 얘기했었나? 저기 미래의 화폐 가치는 모든 돈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살아 있다면, 그 화폐 가치의 커런시는 그 에너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거를 다 가질 수 있는데, 그 가지려고 하는 것들은 로봇에 의해서 만들어질 건데, 그 로봇을 돌리는 건 결국 에너지이기 때문에 미래 우리의 통화 단위 자체는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가 에너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거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 좋잖아요. 에너지.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까요? 네, 하락 이슈를 좀 더 분석해 하락 보면, 이슈. 알테오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알테오젠 관련된 제조 특허 관련된 무효 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딴지 걸려는 거예요. 빨리 뭔가 진행되는 게 싫다. 할로젠 내 것도 좀 더 팔고 니들 좀 천천히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특허는 ALT-B4라고 하는 이 물질 관련된 특허인데, 이 물질 관련된 특허는 건들 수 없어요. 완전히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뭘 걸고 있냐? 니네가 만들고 있는 히알루로니다제 이 제조법이 특허가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이게 너희들은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거는 사전적으로 뭔가 개발된 게 있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한 거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어떤 기반 기술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두 방을 맞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걱정한 게 있었고 바이오가 많이 달린 상태에서 다른 섹터가 도니까 그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 것 같다라는 게 좀 생각입니다. 알테오젠 좀 어떻게 쓱 이렇게 한번 찍먹해봐요? 찍먹이요? 어때요? 네. 근데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면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은 물론 이제 당장 안 들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눈치를 보면서 알테오젠 진짜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뭐 기다릴 수 있겠지만 기술 이전에 대한 자신감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고 기술 이전 추가로 나오면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좀 조정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는 괜찮아요. 내가 당장 뭐 베팅을 해서 이걸로 기다려봐야지 이런 느낌은 아니고 조금 사보고 여기서 또 밀리면 또 사보고 뭐 이런 식으로 모아가는 전략. 모아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작년 11월인가 12월도 그렇게 급락할 때도 비슷한 걸로 급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주 급락해서 난리가 났었거든. 근데 일주일 가기 전에 다시 다 올라왔어. 일주일? 많이 봐서 2주 내에 2, 3주 내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두 번 빠진 상태에서 버린다는 거는 기본적인 이 회사에 대해서 믿음을 안 갖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글쎄요. 이전 상전 남아 있고 여기서 어떤 나쁜 게 아니고 버린다는 개념은 액션은 다른 것 같아요.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좀 뭐 어떻게 뭐 저가 매수도 그 거래량을 보면서 접근할 네. 수도 있는 위치에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락 하나만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올바이오 파마인데 여기가 아까 이뮤노반트의 기술 이전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에 이뮤노반트의 모회사인 로이반트의 HL161이라고 하는 물질을 기술 이전했습니다. 근데 요거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제 약이 IMVT1401과 IMVT1402예요. 근데 1401이 바토클리맙, 그다음에 1402가 아이메로 프루바트인데 이 바토클리맙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반환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 쪽에서 이 IMVT1401을 봤더니 이게 차세대 기전인데 네. 이게 더 좋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바토클리맙을 일단은 뭔가 진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바토클리맙이 일단 임상 3상이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MG라고 해서 중증 근무력증에 대한 임상 3상이 끝났고 탑라인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탑라인 데이터가 나왔나? 네. 어쨌든 3상이 끝났다. 그리고 TED라고 하는 갑상선 암병증에 대해서도 글로벌 3상 2건을 진행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뮤노반트가 요거를 안 하고 IMVT1402에 집중하니까 한올바이오파마 쪽에서는 기술 그냥 내놔. 임상은 끝난 거니까 이거 내가 할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근데 2017년이면 꽤 오래전에 이전한 건데 그거를 괜찮아요? 괜찮냐고요? 네, 아니 이게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네. 돈도 주고 갔을 거고.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시간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어요? 시간적 보상은 이미 이거 지금 3상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돈을 받았죠. 일단은 마일스톤 다 받았을 거고. 그다음에 임상 비용은 어차피 이뮤노반트 쪽에서 지불했잖아요. 근데 임상은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한올바이오파마가 내가 이거 하겠어. 너 진짜 안 한다면 내가 가져갈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한올바이오파마 쪽에서도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 뭔가 마케팅 하거나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운 파트너 찾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가 엄청나게 뭐 안 좋고 이게 정말로 안 좋은 약이라서 그랬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임상 데이터가 실패했고 이랬으면 네. 빠지는 게 맞는데 지금 기술 이전 반환에 대한 논의가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뮤노반트가 1401을 왜 이렇게 진행을 안 할까? 보면 야, 생각보다 안 좋은 거 아니야? 뭐 3상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미적거릴 정도면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우려 정도는 불거질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옵션에 대한 선택이 있으니까 걔네가 그렇게 나온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특별히 나쁘지 않더라도 3상까지 했는데도 더 안 하는 거는 다른 옵션이 생겨가지고 비교가 되니까 우물땅거린다고 하거든요. 한올바이오는 항상 그런 이슈가 과거도 몇 번 있었어. 과거에도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내려가고 또 한참 기다리고 하는 과거 전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면 제품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파트너에 다른 옵션이 생겼다. 그럼 과거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받았어요. 그런 레코드가 있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과 하락 섹터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 다 해봤는데요. 네.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부터 하실까요? 오늘의 한마디는 사실 다 떨어져가지고 네. 이제 한마디만 할게요. 네. 일단은 흥분할 때는 팔고 그 공포가 올 때 사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막 흥분하지도 않고 이렇게 막 공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FOMC와 똑같은 것 같아. 골디락스 장세에 맞는 골디락스 상태의 센티먼트예요. 그래서 어저께 한 말 그대로인데 원래 포지셔닝이 아주 급격히 이상하지 않으면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일주일 기다려보고 좀 빠르면은 다음 주 목요일 이맘때 그러니까 마이크론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CPI 넘버 나오고까지 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마지막 3일 남을 때 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셔닝을 특별히 급격히 변할 필요는 없다. 이거 올라간다고 이거 사고 저거 내려간다고 저거 팔고 이렇게 해갖고 월화수를 보낼 필요는 없다. 다음 주 목요일 정도가 아마 큰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자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제 한마디는 요거 보면서 그냥 읽으면 될 것 같은데. 네. 보여주세요. 시장은 뉴페이스. 네. 뉴페이스에 굉장히 뉴페이스. 목말라 있고 뉴페이스 쪽으로 주목하는 것들이 눈에 띄게 보인다. 이거 카지노 아니에요? 그렇지. 카지노? 예. 싸이. 싸이 노래. 네. 뉴페이스. 저게 공식 앨범이에요? 네. 그 거기 나왔던 뉴페이스. 네. 오. 근데 뉴페이스가 등장할 때 주목하세요. 지금은 그만큼 유동성이 이제 풀려 있고 그쪽으로 굉장히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뉴페이스가 등장할 때 괜찮다면 그 섹터가 정말로 의미 있다면 네. 우주 봤던 거, 부동산 봤던 거 이거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이 있으면 주목해서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의 주도 섹터도 될 수 있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네요. 근데 너무 단기 급등하면 이게 길게 끌고 갈 수는 없죠. 근데 길게 끌고 가는 것들을 제가 전차라고 얘기 드리고 이런 단순 뉴페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싸이 나와가지고 저는 사이더스 HQ 검색해봤는데 사이더스 지금 거래 중지됐네. 그래요. 언제 거래 중지됐대 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이제 토일 좀 쉬고 조금 더 이제 활력 있게 파이팅해서 종목을 다음 주에는 좀 종목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네네. 종목 탁탁 좀 찝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아이디어 또 있으시면 준비를 좀 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토요일, 일요일 날 푹 쉬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내일 또 비 온대요. 그래서 비 조심하시고 저희는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모습으로 좋은 정보 들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